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이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 서버가 다운되는 형상까지 펼쳐졌습니다. 밤 11시가 지났는데도 2만여 분가량 청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 알림까지 떴습니다. 자고 나면 60만이 넘어 있을 거란 예측이 됩니다. 정말 불 붙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대열풍이 불었습니다. 계속 터지고 있는 윤부부 관련 기사들, 결국 국힘 염하나 의원이 탈당을 하며 국힘 의원들 사퇴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염하나 씨는 소초 시의원입니다. 시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염하나 씨는 윤석열 정부에 실망했다라며 3선 국회의장, 4선 도의장 등 의정활동을 하기 쉬운 길을 포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대, 최상병 순직 사건 애압 행사 의혹과 특검법 거부, 김건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받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물을 때마다 국힘 의원이라는 이유로 당론과 다른 생각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았다라며 탈당 문제는 오래전부터 고심해왔다, 이런 팩폭을 날렸습니다. 염하나 씨는 상당히 촉망받는 국힘의 인재였다고 합니다. 입당시부터 우선순위까지 양보를 받았고 힘있는 여당 프리미엄으로 당선까지 되어 이후 부의장이라는 직책까지 부여받은 인재였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파탄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힘 내부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본인 또한 눈치를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탈당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힘 의원들마저 탈당하라, 사퇴하라, 이런 말까지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국힘 한기호가 알게 모르게 윤석열을 저격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기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군대 갔다 왔나? 이런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똥별이, 그 유명한 똥별이 병장 출신을 하등생물로 바라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이건 고스란히 윤통을 저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통은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한기호를 향한 강력한 한방을 날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제 국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한기호 포함 국힘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전 국힘 의원 진수희의 팩폭, 대통령 말고 다른 일 하는 게 어때? 직격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진수희 숨 멈추더니,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드리면,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이제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용산에 올렸다는 거죠. 아하,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올렸는데 그 보고서를 접한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소위 요새 말로 경로 하시면서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라고 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걸 보면 지금 이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가 이제 지금 어차피 국민들에게 소개된 이 장면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대강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지금 국힘 내부서도 이태원 관련 직접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한동훈도 믿지 않지만 사실이면 심각하다라며 한동훈 목소리를 언론마다 제각각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MBC 헤드라인만 볼 때 한동훈은 윤통을 매기고 있었다. 지금까지 윤통 매긴 국힘 내부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이제 박홍근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박홍근이 당시 김진표 의장과 윤통과의 30분 통화를 두고 김진표 의장이 박홍근 의원에게 전달해 박홍근이 태블릿 PC에 메모를 해뒀다고 합니다. 드디어 태블릿 PC의 등장. 내용은 더 심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김진표가 말한 것보다 더욱더 심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히 나간다면 정말 파장이 클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김진표 의장이 해고록에 축약해 내용이 약하게 전달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감하게 수용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서 박홍근 의원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라며 야당 공동 발의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1년 반 넘게 끌어오다가 유족들이 가감하게 양보하면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팩폭을 날렸습니다.
정말 뻔뻔하다. 마지막 직격을 날렸는데요. 거짓말을 일삼는 대통령실 반박에 분노한 이태원 참사 유족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마약 검사했나? 대통령 발언 정말 믿기 힘들 정도다 라며 윤석열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영상에 김여사 키링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박형준 부인과 특수관계인 하가의 접시 4천만원 구매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접시는 박하백의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서보 재단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 홍보 기념품 명목으로 박서보 접시 400개를 사드렸는데 개당 얼마냐면 개당 11만 1,100원씩 총 4,444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고 박하백의 하랑을 운영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인 조연씨와 한때 종속계약을 맺을 정도로 정말 두 사람은 미술계에선 각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사실로 사실상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 접시를 사들인 이유, 뉴스타파는 박 시장 부인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박 시장 부인과의 사적 관계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예산 사유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형준 시장 측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추천을 받아 구매했을 뿐이다. 부인과는 무관하다.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국정 운영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굳게 믿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이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